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죠.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윤석열 후보의 발표 보셨죠? 예, 어떻게 예. 들으셨습니까?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선대위를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예를 들면 슬림형 조직, 의사결정을 빠르게 한다든지, 이거는 다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대로 본인의 얘기는 아니네. 그대로 됐어요, 그냥. 네. 그대로 됐어요. 다만 김종인만 빠지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죠. 선대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윤석열 후보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한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김종인하고는 같이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감정이 좀 상한 것들, 예를 들면 연기만 잘해라 이런 거라든지 계속 있으면 상황 논란이 벌어져서 지금 그 캠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윤석열 다움. 그러니까 윤석열 다움이 없어졌다. 네. 이런 거를 어떤 지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의 한 축으로 지금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윤석열 다움은 뭐냐? 강력하게 어떤 리더십, 이를테면 위기가 있을 때 돌파하고 이런 것들. 처음에 검찰총장일 때의 모습. 그렇죠. 네. 검찰총장일 때 이를테면은 추미애 장관과 갈등이 일으킬 때 이런 거가 지금 하나도 없다. 조금 그늘 우산 아래 기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을 택해서 가겠다, 돌파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짚어주신 것처럼 선대위의 문제점은 다 알고 있었다. 즉 메머드급 선대위가 메머드긴 메머드인데 기준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대위가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민주당도 똑같은 거를 겪었는데 사실 선대위가 크더라도 지지율 잘 나오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찾았던 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후보의 일정이 너무 많고 네. 여기에서 정제된 메시지가 이 통일성 있게 나오지가 않는다. 그 일정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일정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밀어넣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각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관련된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일정을 많이 밀어넣었다라고 그래요. 여러 본부장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예, 그러니까 그 본부장들도 밀어넣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을 통해서 여기는 꼭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밀어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거를 최종적으로 사실상 결재한 사람이 이제 권성동 의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상 가장 이제 측근이었죠. 예. 그래서 Q 사인은 거의 권성동 의원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지지율이 오르는데 일조를 못하고 후보가 말실수하고 이런 것들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의 크기도 크기의 문제였지만은 그런 것들이 조율이 안 됐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었고 그 부분도 같이 이제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지금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대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 문제점을 다 인식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칼을 빼든 건 솔직히 김종인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못 가겠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감정이 상했습니다. 예전에 지난번에 합류하기 전에 김종인이 한 달 전 정도 됐죠. 합류하기 전에 한 보면 33일 됐습니다. 예, 그때도 똑같았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예를 들면은 합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윤핵관 측이 최후 통첩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주접을 떤다.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말이 오가면서 격해졌잖아요. 네. 지금도 이미 감정이 좀 많이 상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연기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에 상당히 화를 냈다. 이런 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오늘 발표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한 아닐 것이다. 이렇게 약간 무마하는 제스처는 취한 거죠.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더 좀 이렇게 나가는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네. 실제 이제 전에 들어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분노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한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식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 그러니까 중도 확장론을 얘기를 했고 중도 확장론의 큰 틀에서는 맞게 보는데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캠프나 이런 인사들은 반문 빅텐트를 지금 계속 공식적으로 반문 빅텐트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새시대 준비위원회도 남겨놓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대위를 작게 하니까 자리를 줘야 되는데 뭔가 자리를 줘야 되는 게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인식의 차이가 하나가 있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상황 논란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그럼 허수아비 후보로 보일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김종인이 실제 와서 뭘 했느냐라는 게 캠프 내에 어떤 핵심 측근 그룹의 인식도 있었어요. 뭐를 했냐는 거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도 할 말이 있고 윤석열 후보 측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이 하라는 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은 뭐냐면은 한 게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게 메시지로서 한 거는 100조 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이제 주겠다라는 거 그거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그립감을 더 쥐어 잡는다든지 메시지를 내 가지고 뭘 하는 게 없었어요. 뭐 예전에 트레이드 마크였던 경제민주화를 따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게 지금 안 먹힌다고 보니까 안 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중도 확정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겠는데 약간 윤석열 측에서는 약간 그런 식의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깊어졌는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어요. 비전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헤매는 것이다. 아니면 뭐 이 정도라면 같이 갈 의미가 없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를 처음 봤을 때 별의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것과는 좀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달라졌죠. 네. 이미 별의 순간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주연 배우와 감독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한 7월 정도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작년 12월에는 실수만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초에는 연기만 잘해라라고 얘기해서 점점 평가가 박해지고 수위가 낮아졌네요. 예,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솔직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치가로서의 재능이 같은 게 다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기대치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좋게 헤어진 거는 명백합니다. 이게 자진 사퇴지만은 사실상 그 이제 책임을 묻고 이를테면 해촉한다라는 게 어제 밤 사이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서 어제 저녁에 식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이를테면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김근식 의원 전 의원이라 그러니까 김근식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탄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미 이제 뭐 아무리 윤석열 캠프 측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존중해주는 어떤 뭐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도 이미 뭐 감정의 골은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보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최측근에 있었던 윤핵관들의 그러면 향후 처신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부분 다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윤핵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직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언론에 나와서 뭔가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론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 핵심 관계자. 이제 언론에 나온 건 핵심 관계자죠. 또 하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그거를 이제 책임을 지고 사실상 이제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그런 모습인데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준석 대표도 네.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소위 말해서 이제 문고리 3인방이 됐든 핵심 관계자가 됐든 그 사람들 안 드러났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지 결국 드러난 거 아니냐. 결국 지금 윤핵관도 안 드러난다. 근데 뭔가 의사결정이 후보의 의사결정이 잘못되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윤핵관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실제 있느니 없느니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한테 그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선 실세가 있는 것을 사람들 너무 싫어하잖아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다. 그거는 지금 빨리빨리 하나 단계를 밟아야 되고 그거의 신호탄으로서 일단 최측근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뭔가 시발점을 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렇게 뭐 김종인 위원장도 빠지게 되고 윤핵관이라고 보이는 사람들도 빠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잖아요. 예. 그러면 남은 시간이 이제 6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실무형으로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겠다. 솔직히 저는 오늘 어느 정도 굵은 뼈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권영세 의원 정도만 얘기가 나오고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하루 만에 될 수는 없죠 이게.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그 캠프 해체하고 다시 선대위 구성할 때
한 2주 걸렸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다시 누가 뭐를 맡을지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한 1, 2주는 걸릴 것이다. 2주까지는 안 걸리고 네. 1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는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아주 저는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대선이라는 거는 네. 대선에 한 달, 한국의 대선에 한 달은 다른 나라에 한 반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일이 많이 벌어지고 네. 휙휙 번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조직만 잘 짜면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반등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이번 일로. 이번 일로.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빠진 게 여러 원인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김건희 씨 사과, 만시지탄 사과도 있고 본인 실언 그런 거 있는데 하나는 내부 갈등을 잘 수습하지 못한 걸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윤석열 다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회복이 된다라면은 큰 폭 반등은 힘들어도 그래 차라리 잘 됐다라고 하면서 약간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 제 주변에 보수 진영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차라리 그러면 예.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가는 것보다 혼자서 내가 결정했다. 나만 혼자 따라서 가겠다. 이게 훨씬 더 낫다. 그거를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소폭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김종인의 말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소폭 반등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싫어하시는 보수 진영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근데 크게 보면은 김종인이 없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런 전략들을 안에서 잘 수행을 할 수 있느냐. 그동안 실책이 있었던 것이 본인의 실언이었잖아요. 네. 본인 실언 안 할 수 있느냐. 정책적 부족함이 있었는데 정책적 비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는 김종인이 있든 없든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선대위가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얘기 나온 것은 같이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한테 좀 어떻게 보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 색깔이 좀 확실해서 예. 같이 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홍준표 의원은 뭐 지속적으로 한 차례도 아니고 거의 한 2달 가까이 참여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했던 뭐 원팀 노력, 통합 노력에 비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딱히 눈에 띄게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 찾아가서 뭔가 읍소를 한다든지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퍼포먼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와주고 싶어도 뭔가 계기가 있어야지 도와주는 거예요. 퍼포먼스 예. 하면 울산 회동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울산회동 하나 있죠. 그거는 단시간에 해결을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으로 이를테면 물밑 작업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드러나게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윤석열 캠프와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런 노력들을 안 하면서 도와달라고 한다 말로만 그거는 조금 이 후보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맡았는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강북에서 사선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도적인 성격이 강하고 예전에 친일 친박도 중재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의 이제 대체제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인지도가 사실 너무 낮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종인급의 어떤 중량감은 뭐 메시지를 내기는 힘들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은 유승민 손 한번 잡으면은 네. 확실히 도움은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캠프에 달린 거죠. 예. 또 하나 남은 문제점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중에 한 싱크 대목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당하는 당원이 당대표 패싱하는 건 괜찮고 네, 지금 와가지고는 또 후보가 패싱되었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면은 또 그리고 예전에 조수진 의원이 또 당대표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했잖아요. 네, 이제 오늘 CBS 방송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보면 이거 같아요.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틀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해체하고 하는 게 이거 후보 패싱 아닙니까? 라고 해서 좀 기분이 매우 나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없을 때 윤석열 후보는 입당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당대표를 패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본인의 심정을 드러냈거든요.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는 사실 그 이제 지난번에 조수진 최고랑 갈라서면서 선대위 나오면서 일관됐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사실 그 여러 번 인터뷰가 나왔지만은 들어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선대위에서 역할을 내가 할 수가 없었다. 이미 나를 패싱하는데 그러면은 나를 일을 할 수 있게
존중을 해주던지 아니면 나가서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나가서 밖에 있냐고 욕을 하지 마라. 나는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을 보면은 사퇴가 탄핵이 없습니다. 탄핵이 없고요. 소환만 있어요. 소환. 네. 소환은 당원의 20%인데 지역위 뭐 당협위원회에서 균형적으로 전국에 10% 이상씩 나와야 되고 이런 뭐 이런 조항까지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네. 의원들이 의원총회 열어 가지고 결의안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정치적 해법으로 사퇴를 하는데 이미 사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후보 낙선하면은 본인이 당대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해법을 만들어야죠. 지금 소위 말해서 윤석열 캠프 측의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나와서 비난만 하는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이미 지금 한 2, 3주에 지금 걸쳐서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네.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비난을 중단을 하든지 그냥 알아서 하시라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든지. 오늘 발표 윤석열 후보 발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당대표 역할을 할 것이다. 예. 이걸로 이제 끝낸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경진 전 의원이 라디오 나와가지고 윤석열, 김종인 결별 원인은 이준석이다. 이준석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라디오에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의원도 이준석 의원 문제 있다라는 식의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민주당이 그나마 요즘 잘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은 함구령 같은 거 잘 내립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씨 사과 이후에 김건희 씨 여론이 안 좋았지만은 뭐 인신공격 같은 거 하지 마라. 나오면은 뭐 의원들이 쫙 따른다든지. 네. 지금 이 정도 문제가 있으면은 이준석 건드리지 마라 차라리. 차라리 도우면 안 된다. 그냥 두고 알아서 하게 하라라는 게 선거에 더 판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이준석 대표 건드리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받아치고 지금 판을 키우는 거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선대위가. 예. 또 이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이제 얘기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저는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후보 교체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후보 교체로는 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그건 당대표가 이를테면 최고위원회 소집해가지고 이런 뭐 절차들이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일단 후보 교체하면 망하는 거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준석 대표가 선을 그었기 때문에 후보 교체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거의 얘기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건데 그 얘기는 국민의 뜻과 당원의 뜻으로 내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보면은 후보 교체는 어렵고 불가능하다. 나를 쳐내려면은 모든 당원과 모든 국민이 다 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안 하겠다라는 하겠다. 의미로 예, 봐야겠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계속 많은 일이 나오는 것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측한테 원하는 것은 우리 토론 좀 합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얘기 중에 3회 토론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준비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토론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완전 안 좋아졌어요 여론.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37에서 28 정도로 여론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론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타 후보의 정치 공세로만 볼 수가 없는 게 분명히 실책입니다. 이거는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해야 되는 거죠. 그 메시지를 주고 하겠다. 내가 뭐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했다라는 거 메시지를 지금 뭐 초반에 지금 줄 필요가 있는 거고 아마 조만간 빠르면 다다음 주 정도 다음 주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다음 주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봉사활동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 그러면 대외 활동을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사과를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과가 부족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여론조사도 사과가 부족했다라고 대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거의 60% 가까이가 부족했다라고 본다라면은 필요성이 있는 거고 지금 등판을 소위 말해서 등판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원래 정치인들도 어디 가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겠다. 그 프로토콜에 따르겠다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사실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광주를 찾았는데 이제 원팀 행보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내분하고 대비가 되니까 이쪽의 통합 행보가 훨씬 더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손 잡고 사진만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된다.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소확행 공약들 최근에 눈길을 많이 끌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그게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사흘 만에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지금 있고 특히 뭐 탈모인들한테 건강보험 적용하는 거. 네, 이 탈모인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SNS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뽑는 게 아니라 심어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명을 뽑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 소위 말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탈모 갤러리에서는 지금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재명 네. 열풍. 사실 뭐 탈모인이 몇 명이 되느냐 가지고 논쟁이 있는데 뭐 실제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 한 30만 명 정도 되고 뭐 이거를 크게 보면 한 1,000만 명까지 좀 많이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화제가 되는 이런 거를 내놓는 거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어쨌든 좋은 거죠. 박주민 의원도 나를 위해 이재명 하면서 그거를 탈모 공약을 페이스북에다 공유를 네. 했더라고요. 뭐 거기도 머리숱이 많지 않으니까 그분도.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쪽으로 밈이 되면서 되는 거는 후보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요즘에는 아마 고무적일 거예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특히 이번에 2030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33.4%인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 조금은 높은 퍼센트가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2030에 한정된 거지만은 상당히 상승세다. 저기가 소위 말해서 지지하는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라는 게 20대, 30대가 50%가 넘거든요. 네. 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죄송합니다. 단일화 얘기를 지금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완주한다고 하지만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지금 구도대로 간다라면 2017년에 문재인 41, 홍준표 24, 안철수 21 구도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20%대가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단일화를 안 하면은 이길 수 없다라고 본다라면은 네. 그러니까 이건 명분이 중요하죠. 안 한다고 했다가 뒤집으려고 하면은 정권 교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른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2월 말쯤에 사실상 지리멸렬하게 가지 않고 원샷으로 빠르게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은 단일화 얘기를 하기보다는 본인의 지지율을 올려놓고 종잣돈이 이 정도 있을 때 유리하게 뭔가를 들어가는 거. 요게 지금 한 중요하니까. 15%. 최소 15%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는 단일화 협상의 대상이고요. 15%는 잘하면 본인이 역전도 할 수 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게 보통 15%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주력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